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이슈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하실 텐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냉각기다. 부동산 대세 하락이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현재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공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조언들 오늘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고 공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보게 되면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항공모함이다 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과 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부동산은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항공모함 어떻죠? 선회를 하더라도 천천히 선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모함은 급발진이라든가 급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금 천천히 선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를 한번 보게 되면은 과거에 금융위기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융위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보더라도 이 항공모함처럼 천천히 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단기간 안에 지가가 빠지고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약 2년 정도 하락기가 유지가 됐다가 2년 후에 조금씩 상승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시점도 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락기가 오더라도 지금 선회가 이루어졌을 때 조금씩 상승기가 앞으로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있죠.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우리나라만 봤을 때에도 이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몇십조라는 돈이 풀렸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죠. 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미국 역시 금리를 올립니다. 그만큼 달러를 회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락장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락장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바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 어떻죠?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미미하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그렇게 뚜렷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실소유자분들의 경우는 각자 도생,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아무리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부 정책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안 먹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항공모함이 천천히 선회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이 선회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바로 지가가 조금씩 상승이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100%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 도생, 잘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경우는 이번 하락장이 정말 나에게 손실인가 라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 함주원이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저점에 구입을 해가지고 이 주택이 10억까지 올랐습니다. 10억 정말 좋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장을 만났습니다. 지가가 계속 빠지고 있네.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이죠. 옆집에서 주택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옆집이 5억에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옆집의 경우는 5억을 손실을 본 거겠죠. 이 옆집이 5억을 손해를 보면서 거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손실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옆집은 5억을 손해를 봤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나에게는 손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집은 옆집이고 나는 나다. 나는 아직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는 손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락장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이 왔으니까 나는 본전치기만 하자. 이 하락장 잘 버티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락장이 조금 더 심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자. 하락장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락장이 정말 길어지면서 손해가 막심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자빠지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왜 투자를 했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있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책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00% 상승기가 옵니다. 왜?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버티면 버틸 수가 있겠는데 버틸 수 없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끌족이죠. 뒤에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16억 아파트 6억 빌려 샀다가 2년 만에 영끌족 비명, 이런 기사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 굉장하죠. 이런 분들의 경우 제가 지금 버티라고 한다고 해서 버틸 수가 있나요? 버틸 수가 없겠죠. 제가 그전 영상에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버틸 수 없으면 내 물건이 아니다.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하락장이 유지되고 있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는 버틸 수 없으면 빨리 빠져나오는 것도 정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버틸 수가 있다. 그러면은 버티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집값 급락의 강남 아파트도 공시가격보다 2억 낮게 거래가 됐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강남도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이 된 겁니다. 공시지가,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공시지가입니다. 현 시세의 8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그런데 이것보다 낮게 거래가 됐으면 실거래 금액이 그만큼 낮게 거래가 된 거겠죠. 그만큼 지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데 버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집값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부동산은 사이클입니다. W 곡선입니다. 근데 이 W 곡선은 어떻게? 바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항공모함처럼 선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 선회가 끝난 다음에는 상승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아무리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버티시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시거나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하락장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이 될 수도 있고요.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죠. 2008년도에 있었던 경제 위기, 리먼 브라더스처럼, 그리고 요번에 금리 인상처럼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의해서 지가가 하락이
하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책 사업이죠. 말 그대로 내 집 옆에 사업이 추진이 됐다가 무산이 됐어. 지가가 상승이 됐다가 무산이 되면서 반대로 또 하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하락장, 내가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됐어. 아니면 재건축이 됐어. 그러면서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반대 여론에 의해서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반대로 상승이 됐던 부분이 반대로 또 하락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겠죠. 이것 말고도 다양한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이 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죠?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와이프한테 정말 지가가 상승이 될 수가 있고 우리 큰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가가 이렇게 하락이 됐어. 와이프한테 얘기도 못하고 욕먹을까봐 혼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침울해지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은 어떻다? 사이클이다. 하락장이 있으면 분명히 상승장이 있다.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버텨야 된다. 버티는 사람이 위너다. 이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버티지 못해서 내가 매물을 팔았을 때 이것을 금매로 사들여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돈을 벌 기회를 가지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못 잡으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못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매물을 지금 내놓기보다는 버티셔라. 버티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이기는 사람이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하락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중단할 것 같은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 연준이죠. 금리 인상 중단 신호 보낼까? 3월도 0.25포인트 인상 후에 중단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월 달에 0.25%말 그대로 베이비 스텝이죠. 베이비 스텝까지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바로 보합으로 유지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 그러면 바로 인하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세계적인 국제금융위기 2008년도 2년 후에 상승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1년 정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버텨야 된다.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네, 오늘은 현재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힘들게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힘들어서 매물을 금매로 내놓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수익적으로 봤을 때 정말 뭐 몇백억씩 큰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수익은 어느 정도 챙겨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